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20일 안에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한미 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진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소속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홍도 계속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부터 상한제가 적용되고 대상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돼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상한제 적용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유독성이 있는 질산과 황산 혼합물 3톤이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32도를 기록해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가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가 지역에 속해 있던 일본을 새로 만든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속하게 된 가의 2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수출 심사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공표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마음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지만 일본의 보복 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정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 진로를 놓고 당권파와 갈등을 빚던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가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보다 훨씬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손학규 체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교체하자는 응답이 45.6%, 유지하자는 응답이 25.4%로 나왔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세부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지도부 공개 검증을 골자로 한 1호 혁신안을 결론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손 대표는 일부 혁신위원들의 행위에 아무런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자신의 거취와 총선 전략 등을 망라한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15일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나흘째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를 위한 답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에 회전문 인사와 폴리페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인사청문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들어갑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오늘 아침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이 악성 루머들을 SNS를 통해서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갖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유행이 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극히 이 악영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뉴스와 관련해서도 그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타국가의 입법례나 그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이 체계화된 그 제도들을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오전 고유정이 출석한 가운데 첫 정식 재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변호인의 변론 등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요청한 전 남편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변호인 측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 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유독성이 있는 질산과 황산 혼합액 3톤이 누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공장 일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저장 탱크에 있던 질산과 황산 혼합액 10톤 가운데 3톤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화학물질 회수 작업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연구 부정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설픈 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묻지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A 교수가 연구비 지원 사업 성과물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 된 환자의 수와 나이, 직업 등이 4년 전 제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과 똑같습니다. 연구 목적이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과물 중에 일부가 이미 2, 3년 전에 작성된 석박사 논문을 재정리해서 연구 성과물로 제출한 게 확인이 되었어요.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석박사 논문을 재정리해 성과물로 제출한 것이 7편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A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하게 연구비를 받은 것은 연구재단이 판단할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전혀 그 제재 조치나 아니면은 바로 잡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교수는 다른 교수의 연구 결과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낸 논문 가운데 16편은 C 연구 교수의 실험 결과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도출된 연구 있잖아요. 저 이름은 빼놓고 교수의 이름을 달고요. 그런 것들이 10편 이상이 발견이 되게 된 거예요. 남의 논문이나 제 논문을 빼들어서 놓고 4억 정도로 수정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연구재단은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경북대 조사에 문제가 있고 일부 논문은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조사를 요청했고 경북대는 조사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 구성하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특히 더 심해서 외부 위원으로 다 조사위원을 꾸릴 거예요. 연구 부정을 둘러싼 의혹을 묻는 YTN의 질문에 A 교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석박사 논문을 갈무리해 연구재단에 제출하지 않았고 중복성 검사 결과도 30% 미만으로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A 교수는 이런 논란이 악의적 제보로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는 조사위원이 꾸려지는 대로 A 교수의 논문 표절 여부를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국어와 수학 영역이 선택 과목을 도입하고 공통 과목에서 75%, 선택 과목 25%가 출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2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공통 과목에는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에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생깁니다.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 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달 무더위로 몸살을 앓았던 유럽이 이번에는 토네이도 등 악천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고 가옥 100여 채가 부서졌으며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지붕과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고 잔해물들이 도로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차량 앞 유리창도 날아든 잔해물에 부서졌습니다. 지난 주말 토네이도가 북유럽을 강타하면서 룩셈부르크의 한 마을은 폭탄을 맞은 듯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100여 채가 넘는 가옥이 부서졌고 주민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 2, 3, alles weg. Das Dach war weg, ich hatte das Dach neben meiner Haustüre liegen. Es war einfach unbegreiflich. 네덜란드 수도를 강타한 토네이도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회오리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강풍에 축구 경기장 지붕이 무너졌지만 경기가 열리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도 토네이도로 가옥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고 독일에서는 폭풍으로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선 미국과 달리 토네이도가 드문 편인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탈리아 사례가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이 이번엔 토네이도 등 악천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크로아티아의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0일 오후 3시 40분쯤 크로아티아 남동부에 있는 국립공원 내 크르카 강에서 한국인 5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현지 경찰을 통해 사망자의 국적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시신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은 부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9호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2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나 높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평양 32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상하는 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광복절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